엄마, 이번 달에도 월급 다 모았어요. 시어머니 계신 덕분에 육아도 안심이고 저희 둘 다 야근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 미연의 달콤한 말에 김춘자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6년 전 아들 내외의 부탁으로 서울 집으로 올라온 이후로 손주들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처럼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춘자 씨는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시어머님 재산은 이미 다 불렀어. 이제 곧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동안 돈 모은 것도 있고 시어머님은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흥미진진한 얘기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료는 무료입니다. 2018년 봄의 어느 날 전라도 순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춘자 씨는 마당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들에게서 온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울로 와주세요. 미연이도 일을 그만둘 형편이 안 되고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편지에는 아들 민우의 간절한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아들 내외에게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두 살배기 첫째와 이제 막 태어난 둘째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춘자 씨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국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계셔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든든할지 몰라요. 서울역에서 춘자 씨를 맞이한 며느리. 며느리 미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그리 친근하게 대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서울 변두리의 30평형대였습니다. 방은 3개였지만 춘자 씨에게 따로 방을 내어주진 못했습니다. 큰 방은 아들 내외가 쓰고 작은 방은 아이들 방, 그리고 가장 작은 방은 창고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당분간은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여유되면 꼭 큰 평수로 이사가서 어머님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춘자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식들 도우러 온 처지에 무슨 독방이 필요하냐며 오히려 미연을 위로했죠. 하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아침 7시면 아들 내외는 출근을 했고 저녁 9시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춘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할머니, 으앙!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화장실. 하루 종일 두 아이의 요구에 정신없이 응답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터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둘째는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더 시켰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녁 좀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아이들 옷이랑 저희 옷도 좀 빨아주세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는 하셨나요?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며느리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춘자 씨가 우연히 발견한 다이어리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시어머님 서울로 모시기, 애들 어린이집 보내지 않기, 시어머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 집안일 점점 더 많이 시키기, 시어머님 통장, 부동산 서류 찾아보기, 2019년 시어머님 독립적인 생활 못하게 만들기, 친정엄마 아프다고 하면서 절대로
도움 요청하지 않기. 시골 집과 땅 팔도록 설득 시작. 남편 설득해서 투자 명목으로 상속받기. 2020년 KTX 역사 개발 확정되면 바로 땅 넘겨받기. 시어머님 요양원으로 모시기. 땅 팔아서 강남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 며느리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춘자 씨가 아들 내외의 통장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은 그들이 새 집을 계약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강남에 집 샀다. 우리도 이제 강남 사람이야.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에 춘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덕분에 돈 모아서 이제 이런 집도 살 수 있게 됐잖아. 애들 키워주시고 집안일 해주시니까 우리 둘 다 야근하면서 돈 모을 수 있었던 거지. 알고 보니 아들 내외는 6년 동안 춘자 씨가 손주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둘 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며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매달 40만 원씩 주던 생활비마저 아까워하면서 자신들은 2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었죠. 어머님,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당분간은 생활비를 30만 원만 드릴게요. 그즈음 며느리는 생활비까지 더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춘자 씨는 그제서야 아들 내외가 새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까지 줄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 내외가 산 아파트의 위치였습니다. 바로 춘자 씨의 땅이 있는 역세권 개발지역 바로 옆이었죠. 처음부터 이곳이 개발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라가야, 거기 집값 엄청 오른다던데. 네, 어머님 땅 있는데 KTX역 들어오면 저희 집값도 2배는 뛸 거예요.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춘자 씨는 속이 쓰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들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부부가 각각 700만 원씩 저축한 내역, 주식 투자로 번 수익금, 상여금까지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도와준 덕분에 아들 내외는 꼭 20억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나 모았으면서 내 생활비를 깎자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거실 바닥에서 자며 손주를 키우는 동안 아들 내외는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의 땅마저 노리고 있었죠. 여보, 이제 시어머님 모실 때 다 된 것 같아. 우리 집도 샀고 이제 시어머님 재산까지 정리되면 완벽하잖아.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오빠도 참, 우리가 6년 동안 이렇게 고생한 게 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재산 다 정리되면 우리 애들 유학도 보내고. 춘자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이들에게는 그저 돈을 모으고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기간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자신을 친절하게 대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모으고 이제는 땅까지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너희들 정말 이럴 수가. 춘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희생으로 모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모습에 춘자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제 계획대로 다 됐잖아. 우리 돈도 모았고 강남에 집도 샀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춘자 씨는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미안해서. 오빠도 참,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 계획대로였잖아. 6년 전부터 이럴 줄 알고 어머님 모신 거고 그동안 돈 모은 것도 다 이럴 때 쓰려고 그런 거잖아. 그래도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머님 재산만 정리되면 우리 완벽하잖아. 우리 애들 외국 유학도 보내고 나중에 강남 학원가에서 공부시키면. 근데 갑자기 무슨 유학? 당연히 보내야지.
어머님 땅 팔면 한 50억은 나올 텐데. 그거면 애들 하버드도 보낼 수 있어. 어차피 우리가 상속자인데 뭐. 그리고 우리 돈으로는 애들 외국 유학 못 보내잖아. 어머님 재산으로 하면 되지. 혜진이 애들은? 에이, 걔네한테까지 나눠줄 필요 없잖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머님 모셨는데 동생은 뭐 했다고? 전화나 가끔 하고 나중에 어머님 요양원 들어가시면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좋은 데 갈 수 있대. 우리 돈으로는 좀 부담스럽지만 어차피 어머님 재산으로 내면 되니까. 벌써 요양원까지 알아봤어? 당연하지. 나중에 어머님 치매 오시면 힘들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모시고 살 순 없잖아. 우리 둘 다 바쁜데. 춘자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먹이고 잠을 재우며 보낸 그 모든 시간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니. 몇 달 뒤 예상대로 KTX 역사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춘자 씨의 땅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10배 뛰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님 땅이 강제 수용 대상이 될 수도 있대요. 저희가 서울 변호사랑 상담받는데. 며느리는 이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나중에는 협박하는 투로 말투가 바뀌었죠. 어머님, 이러다 큰 손해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랑 상담해서 다 알아봤는데. 어머님, 이런 큰 돈은 저희가 관리해드려야죠. 혹시 사기라도 당하시면 제가 부동산 일도 좀 아는데 지금이 파실 때예요. 역세권 개발되기 전에. 춘자 씨는 이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엄마, 당장 변호사 선임하세요. 제가 알아본 분 있으시는데 이런 재산 문제 전문가세요. 딸의 도움으로 춘자 씨는 법적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땅도 딸 앞으로 일부 증여하고 남은 것은 철저하게 관리했죠.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에 불쑥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셨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춘자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를 냈죠. 너희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 말대로 해준 게 어디야? 내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도 손주들 키워주고 집안일에 이제는 내 재산까지 노리는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다 알아. 내 다이어리도 봤고 네 친구가 찾아와서 해준 말도 들었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귀머거리도 아니야. 너희가 나를 뭘로 보고. 춘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야, 넌 내 아들 맞니? 어떻게 내 어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발뺌하려 했지만 춘자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 오지 마라.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재산 바라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님.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이제 너희랑 할 말 없다. 그렇게 춘자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땅 일부를 팔아 작은 카페를 열었고 텃밭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님, 이 상추는 직접 기르신 거예요? 너무 싱싱하네요. 할머니가 내린 커피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둘째 딸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국내 이웃들과도 더 돈독해졌죠. 엄마, 이제 좀 행복하세요?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춘자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던 삶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춘자 씨의 작은 깨달음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춘자 씨의 작은 깨달음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